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원활한 설명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 무음 또는 진동으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가 많으신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원화, 3원화, 4원화 학부모님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손 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직원분들이 조치를 다 취해 주실 겁니다. 아마 잘 나올 건데 한번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입시 설명회와 조금 다르게 논술 집중 설명회입니다. 논술 위주의 얘기가 있을 거고요. 입시 얘기도 조금 있을 겁니다. 입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논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는 수리논술의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박아야겠죠? 저는 우주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이런 사람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논술 선생님이지만 입시 설명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입시 전문가인지 논술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입시를 많이 알고 있어서 입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논술을 왜 해야 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그냥 이거 QR 스캔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굳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논술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자, 오늘 첫 번째인데, 자, 첫 번째 주제 수능의 논술과 논술의 수능화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학생들을 이제 준비시켜야 되는 강사라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자, 근데 2020학년도랑 2023학년도 이 4년 동안 그동안 내던 기조, 그동안 내던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에 갑자기 문제가 좀 쉬워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기조가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조가 바뀌었나? 문제가 쉬워지나? 라고 1년 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없죠. 2024학년도는 되게 특수한 해였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킬러 문제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킬러 문제 내면 작살 내버리겠다 하던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나중에 가서는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킬러 문제 확실히 배제하겠다라고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024학년도 논술 시험이 조금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그 1년만으로 우리가 기조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2025학년도를 준비시킬 때도 이 정도의 난이도를 대비를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3월 31일이죠. 매년 3월 31일에 각 대학교가 전년도 논술 문제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봤어요. 싹 풀어봤어요. 서성한 이상 주요 대학 싹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확실히 2024랑 2025는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만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최근 2년이 난이도가 확 내려간 걸 느껴요. 그래서 뭐다? 이건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는 샌드위치 정리, 평균값 재정리, 보이시오 형태의 각종 증명 문제 등이 논술의 주류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능 수학과 거리가 많이 멀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 수학을 잘하면 이걸 잘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수능 수학을 잘한다고 이걸 잘하는 게 확실시 되진 않았어요. 따로 공부해야 되고 논술학원 가서 깊게 배워야 되는 파트였어요. 쌤들이 흔히 말하는 약간 이제 어 이런 게 있어? 이게 진짜 찐 수학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면 요즘은 확실히 기조가 변한 걸 느꼈어요. 저는 2026학년도까지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논술 소재, 친수능적인 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논술인데 수능 문제 느낌이 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령 우리가 수학2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등의 다항 함수를 다룹니다. 근데 이 다항 함수가 사실 기존 논술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 미적분 초벌함수 대학교 가서 배울 공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봐도 되는데 왜 굳이 3차 함수 4차 함수를 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 기출문제만 봐도 전국적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라는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조금 이제 수능틱한 소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뀐 기조에 맞게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논술 선생님들이 큰일 났죠. 뭐다? 기존 교재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저 포함. 제가 감히 내신 주간 기간에 인생 첫 해외 여행을 갔다 올 망측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쌤 편의점 가서 여권 만드는 거 알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야, GS에서 못 만들고 CU 가야 만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저도 그렇고 논술생들 다 큰일 났다. 교재 다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기존에 뭐 별 5개짜리 문제를 저는 결심했어요. 안 할 거예요. 그냥 별 5개가 이제 안 나온다고 저는 봐요. 안 나온다 봐요. 최상의 의대인 카드 의대, 뭐 성균관대 의대마저도 별 5개 느낌이 이제 안 나는 것 같아요. 별 5개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별 3개짜리 문제 2개를 더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재를 좀 갈아엎어야겠다. 좀 올드한 문제들을 좀 쳐내야겠다.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제가 이제 뭐 적중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다. 저는 적중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적중은 10개 풀렸는데 1개 나왔다. 그럼 적중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수백 개 풀리는데 수백 개, 수천 개 풀면 당연히 비슷한 게 나오겠죠. 화면만 봅니다. 뭐냐면 작년 중앙대학교 메디컬인데 제가 복습 테스트에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면 얘랑 완전 똑같죠. 그렇죠? 2번 문제 얘랑 이항하면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중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거 듣기 싫어요. 뭐냐면 저는 이 문제를 3, 4번을 안 물어볼 거면 이게 1, 2, 3, 4번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1, 2번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3, 4번으로 마무리 이런 문제인데 요즘은 이제 뭐다 3, 4번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거 3, 4번 안 물어볼 거면 왜 내?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요즘은 4번까지는 안 가고 많이 가봤자 3번까지 가는 식으로 깊게 물어보기보다는 적당히 물어보되 빨리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는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린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필러 문제 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길래 대학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가? 라는 건데 일단 뭐 제가 오늘 설명회 때 계속 말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얘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 돈 때문에. 보시면 이제 킬러 논술 낸 대학 신입생 정원 10% 감축한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설마 하지만 진짜 10% 감축되면 대참사입니다. 그냥 10%까지도 아니에요. 자, 논술 전형에서 일부 인원 혹은 뭐 30명, 40명, 40명 정도 이 대학이 정원이 줄었다 생각해 봅시다. 한양대학교가 이 펀치를 맞은 적이 있어요. 40명이 줄었다 싶시다. 한양대학교 1년 등록금은 900입니다. 4년 동안 다녀서 졸업하면 3,600입니다. 40명이면 14억입니다. 와,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대학교들이 많이 사리고 있어요. 확실히 많이 사리고 있고 그리고 이 경향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 게 자 보세요. 우리가 컷을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합격 컷을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중앙대 경희대를 가져왔는데 경희대학교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죠. 예전에 의대 논술 컷이 물론 79.9지만 70점대, 치대가 60점대 이런 시험지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90점대 후반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난이도가 확실히 깊게 물어보는 거에서 적당히 물어보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수능 문제도 사실 많이 푼다, 빨리 푼다가 중요하지만 그게 사실 뭐 빨리 반응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시험장 가서 이거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미리 해놓고 시험장 가서는 고민해놓은 걸 꺼내는 반응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건데 간단합니다. 컷이 높은 시험은 변별력이 떨어지죠. 변별력이 떨어지면 누군가한텐 호재고 누군가한텐 악재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는 악재일까요? 나는 시험이 어려워도 컷이 80점대 중반 초반이 나와도 오히려 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피지컬이 있어. 이런 친구들. 이 오히려 이렇게 컷이 높아지면 수학을 내가 더 잘해도 나보다 조금 못하는 제가 붙을 수도 있는 판이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논술 준비를 많이 못했다. 근데 논술 써야 된다 하면 이렇게 90점대 후반 컷인데를 쓰는 겁니다. 왜? 너도 공평, 나도 공평하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겐 불공평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컷을 좀 찾아보시면 뭐 웬만한 학교는 나오고
안 나와 있는 학교도 논술쌤들이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애가 의대를 꼭 가고 싶어 한다. 이미 약대를 걸어놨기 때문에 의대 갈 거 아니면 옮기는 이유가 없다. 의대 가고 싶다. 하지만 의대 논술 못 듣는 거 알고 있다.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컷이 90점대인 학교 써놓고 기도하는 거죠.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쓴다면 90점대인 학교 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점. 변별력이 떨어진 학교는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우리가 수많은 불합격자보다는 합격자들의 소식이 잘 퍼지고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중앙대 의대, 경희대 의대 별로 준비 안 했는데 붙은 지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90점대 후반 컷이 이런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컷이 낮은 학교들은 준비 안 했는데 붙었다가 거의 없어요. 준비한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을까?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지켜라. 대학교 과정 내지 마라. 고등학교 과정에 출제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카드 의대 출제 과정인데 카드 의대 약대가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보고서에 어떻게 출제했는지 출제 과정이 적혀 있어요. 보통 출제 검토 수정을 많이 하는데 이걸 다 합숙으로 합니다. 합숙을 해가지고 유출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보안이 철저하다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출제를 교수님이 하는데 검토와 수정 단계에서 반드시 일반고 교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적정 인원은 2명입니다. 최소 인원은 1명이고 보통 2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에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모자이크가 원칙인데 가톨릭 의대가 얘는 모자이크 해놓고 이렇게 검토 받았습니다는 모자이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 강서고등학교 이성수 교사님이신데 제가 이분 공개 안 하지만 단 땡땡땡 고등학교에서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분이 지금 3년째 검토를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카드의대 전문가 탑 1등은 이분입니다. 실제 출제 현장에 3년 동안 계셨던 분이야. 단땡땡고 학생 계시다면 찾아가라.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딱 봐요. 딱 봐가지고 이제 보면은 대부분 학교들이 한 번 의뢰 맡긴 교사님한테 계속 맡겨요. 계속 맡기다 보니까 시험이 어느 정도 스타일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분이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일 무난한 걸 가져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개된 설명이다 보니까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검토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풀기 쉽지 않다. 이런 의견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맞게 수정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90점대 후반 컷이 형성이 되는 학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보여주기식이고 대부분 학교가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저는 알아요. 어디서 가져와요.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 아까 그 중앙대 문제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적중이 아니에요. 제가 얘네가 문제를 어디서 가져올지를 연구를 해요. 수능 수학생들은 만들죠. 논술생들은 만드는 것보다 대학교에서 출제가 아니라 어디서 베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베껴오는 소스를 추적하는 데 집중을 많이 해요. 전 세계를 뒤집니다. 필리핀, 베트남, 미국 뭐 다 뒤져요. 다 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대처럼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제 패턴이 일정한 학교. 이런 학교들은 가져온 데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대가 어디서 가져온지 알 것 같다면 이제 조용히 하고 거기 문제를 애들한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걸린 건데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보시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출제하시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디서 문제를 베껴오는지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애들한테 소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강사님들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난이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출제했다가 오류 나가지고 오타 나와가지고 작년 연세대처럼 뒤집힐 바에 안전하게 어디서 베껴오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그만큼 주제 갈수록 쉬워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야 되는데 근데 맹점이 있습니다. 갈수록 쉬워지는 대신에 갈수록 애들이 못해요. 기가 막히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극화 현상. 잘하는 친구들이 메디컬밖에 안 바라봐요. 다 같이 메디컬 바라봐요. 하다못해 약대라도 다면서 다 메디컬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비메디컬이 경쟁력이 확 줄었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뭐 과거보단 덜하지만 천하제일 논술대회라 불렀던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최저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들 많이들 아는 상식으로 최저가 없는 학교가 합격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대학을 보낸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53명. 2등은요. 한양대입니다. 쌤 최저 없는 데를 더 잘 보내시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말하는데 저는 수업할 때 두 가지를 기반으로 깝니다. 첫 번째, 우리 애들이 최저를 맞출 리가 없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맞추면 고맙지만 못 맞출 가능성을 쟤는 생각 안 해도 나는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애들이 실수를 안 할 리가 없다. 실수를 해도 꽤 괜찮은 컷이 낮은 학교를 쓰게 하자.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최저가 없는 연대 한양대입니다. 지금 최저 없으면 다 몰리잖아요. 최저 없지만 거기에 몰리지 않아요. 상위권은 메디컬밖에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님들은 경쟁률 보면서 쫄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한양대학교가 보통 입학처 사이트에 합격자 평균 점수를 공개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작년 9월인가요? 8월 말인가요? 한양대학교가 강당에서 하는 설명회에서 이 최저 점수도 공개해줬어요. 합격자 최저 점수.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참고로 이 자료는 이제 로물콘에서 제가 이제 서핑하다가 발견한 자료입니다. 제가 설명회 가진 못했어요. 수업한다고. 재밌는 게 자 우리가 여기 산업공학과 있어요. 5명 뽑아요. 453명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453명 중에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니까 와, 저 얼마나 빡셀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합격자 5명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90점이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딱 이 부분만 입학처에서 제시가 되니까 5명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90점이니까 우리가 전교생이 453명인 학교가 있다 칩시다. 심지어 한양대학교를 쓴 453명이니까 평범한 453명보단 잘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좀 이름 있는 자사고 453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다 해봅시다. 한 문제 틀리면 내신 등수가 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 1등 100점이고 압도적인 애가 있죠. 95점, 94점, 90점, 87점 이렇게 해서 평균이 90점 근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5등의 점수가 76이었다. 5명의 평균이 90인데 5등이 76이 나오려면 1등은 100이에요. 그럼 뭐다? 100, 100, 95, 94, 76 이런 느낌. 이래도 90 안 나와요. 한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나와야 90 나오겠다. 네. 이게 뭐냐면 하는 놈들만 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점수가 오밀조밀하다가 딱 되는 구간이 5등이다. 아니 우리가 하는 시험에서 팍 이게 안 되잖아요. 오밀조밀하잖아요. 팍이다. 왜? 누구나 쓴다.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허상이다. 실제로 이제 284명이 지원했어요. 4명 뽑는데 71대1. 와 무섭죠. 근데 컷이 76. 294명이 지원했어요. 최저 없어요. 와 논술 최강제일 논술대회 5명 뽑아요. 294명 지원했어요. 근데 10분 영양학과 컷 뭐지 몇 점이가 65? 65입니다. 65. 100점 만점 65. 이거 보면서 딱 느끼죠. 뭐다? 진짜 비메디컬 다 죽었다. 비메디컬 다 죽었다. 쌤 정신 높은데요? 정신은 오밀조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시는 이 원서 쓸 땐 다들 희망에 차올라요. 한양대 희망에 차올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 무섭죠. 하지만 표준 편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분석도 가능해요. 어느 학과 쓰면 붙는 점수가 어느 학과 쓰면 떨어져요. 어느 학과 최고점 1등 점수가 81.3인데 어느 학과 꼴등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서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제가 원서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애들끼리 겹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려진 게 어머님들한테 대부분 학원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양대 논술 쓴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미쳤어. 거기 수학 천재들이 쓰는 시험 이럽니다. 수학 천재들이 한양대 안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짜 전 상위권이 메디컬만 바라보고 있어요. 메디컬 붙을 때까지 해요. 비메디컬 다 죽었어요, 지금. 이게 제가 한양대 많이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논술 원서 쓸 때 6상향 쓰지 마라, 제발. 어? 한두 장 정도는 양보 좀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논술 많이 쉬워졌다. 하지만 학생들 수준도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메디컬은 갈수록 수능화되고 있다. 비메디컬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경쟁률 보고 쫄지 마라. 사실 여기에 이제 이건 좀 과장 못해서 294명, 뭐 453명 있잖아요. 453명이 한 상위 30명만 경쟁한다고 전 봐요, 저는. 오늘 보세요. 이게 1등부터 5등까지도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10등, 20등 구간에서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허상이다, 허상. 예. 저는 제 뇌피셜로 주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게만 얘기할게요, 숫자로만. 예. 다음, 의대논술 특징 분석인데 이게 제가 지난 설명회 때 공개했던 건데 이거 수정본을 조만간 로물콘에 배포할 겁니다. 이거 보고 쓰시면 안 돼요. 바뀌었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이 얘기 별로 안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하대학교가 이제 별 6개짜리 문제를 안 낸다. 인하대학교가 3문제 중에 2문제를 쉽게, 1문제를 어렵게.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게 기존 경향이었다면 3문제 중에 2문제가 더 쉬워졌고 어려운 1문제는 조금 덜 어려워졌다. 확실히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가톨릭대 성균관대 제가 느끼는 점 난이도가 아주 조금 내려온 대신에 타임 어택이 이게 뭐 이런 말 그러지만 똑같이 모의고사 100점이어도 30분 남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자리인 것 같아요. 빨리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빨리 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답안 작성을 적절히 생략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생략하더라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시험이 돼버린 건데 꼼꼼하게 풀어야지 하다가 종친다. 그래서 여기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풀어내고 적절히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딱딱 적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럼 첨삭이 중요합니까? 첨삭이 중요하지만 셀프 첨삭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대학 쓰는 학생이라면. 네. 뭐 나머지는 다음번에 얘기할 건데 자, 굳이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의대 증원이 다 이슈가 다 나와야 내가 이제 정원 얘기가 끝날 것 같거든요. 가령 이제 악재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왜 혹시 1시 24분 기상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악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냥 지금 얘기하기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네, 넘어가서 자, 그럼 논술 합격하려면 수능 수학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라는 건데 일단 비메디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학생들 의대 지망까지는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수많은 학생들 지금 산모 보고 나서 학생들이 지금 어떤 텐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산모 보고 나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산모 보고 나서 5월 모의고사 때 복수한다. 딱 이 마인드. 딱 이 마인드일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뭡니까?
애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장점입니다. 단점은 5월 모의고사 때 복수한다는 친구들 특징. 6월 모의고사 때 복수한다. 7월 모의고사 때 복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목표가 없거든. 학생들 대다수가 최대한 높은 점수로 최대한 좋은 대학을 최대한 잘 가자, 이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친구 목표가 한양대 기계를 합시다. 모의고사 봤는데 한양대 기계 성적이 나왔어요. 인간이라는 종족은 그 순간 잠깐 나 목표 연대였는데 이렇게 됩니다. 목표가 한양대 기계인데 연대 컴퓨터 성적이 나왔어요. 와, 0컴. 그럼 목표 초과 달성이잖아요. 근데 잠깐 나 서울대 못 가? 이렇게 되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험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머릿속에는 잘 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마치 뭐 분모가 0인 분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실수, 뭐 이런 느낌? 세 각의 크기 합이 2파이인 삼각형 뭐 이런 느낌인데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럴 때 복수한다, 매럴 때 복수한다, 이 마인드가 왜 위험하냐면 5월 모의고사 때 복수한다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오모 시험 날짜와 시험 범위를 확인합니다. 시험 범위 확인한 결과 미적분 1단원과 2단원 절반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다? 미적분 3단원 시험 범위 아니네? 나 오모 때 복수해야 돼 하고 미적분 3단원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육모 때 복수한다. 육모 시험 범위 또 미적분 3단원 안 나옵니다. 또 버립니다. 7월 모의고사 미적분 3단원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다? 또 갖다 버립니다. 8월 되자마자 잠깐 나 적분 언제 하지? 이 코미디입니다. 지금 어머니들 중에서 이런 어머님들, N수 어머님들 아닙니까? 솔직히 작년에 본 거죠 이걸. 8, 9, 10월 3개월 동안 적분 달리는 겁니다. 분명 미적분을 12월에 시작했는데 적분은 8월에 시작하는 이 사이언스, 그렇죠? 8월에 적분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적분 달리면 마스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구과학이 희생됩니다. 탐구 한 과목이 날아가거나 엄매가 날아갑니다. 적분하는 동안 시소처럼 다른 과목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쌤, 미적분은 92점으로 잘 봤는데 지구과학 이 새끼가 4등급 떠서 나 재수해요 이러는데 그게 지구과학 때문입니까? 너 때문이지? 적분 공부한다고 지구과학 유기한 것 때문이잖아요. 성적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죠. 우리가 과정 보고 판단해달라 하잖아요. 과정을 보시면 적분을 유기한 그 선택 때문에 3개월 동안 적분 달리자가 다른 과목 밸런스가 다 깨진 거잖아요. 이렇게 고3 친구들이 중요도를 따지면서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 비슷한 예시로 엄마 내가 아직 탐구 각 잡고 시간 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탐구 각 잡고 시작하면 최소 2는 떠. 이런 친구들. 아직 탐구를 시작을 안 했대. 수험생 된 지 120일 지났는데 탐구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은 미친 거 아닙니까? 쌤 원래 탐구는 6평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수험생일 때 얘기고 요즘은 탐구 때문에 다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탐구를 왜 6월 가서 시작해? 탐구 6월 가서 시작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요? 있죠. 대신 수학이 희생당합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루는 경향인 친구들이 논술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확통기하를 미룹니다. 대다수의 고3은 미룹니다. 제가 이번 내신 휴강 기간에 확통기하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 확통기하를 미룹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대치동은 덜한데 제가 학원을 하는 분당은 정말 신기한 동네인 게 내신 휴강 기간에 확통기하 특강이 팔립니다. 여름방학 때 확통기하 특강이 팔립니다. 추석 때 확통기하 특강이 팔립니다. 수능 끝나고 확통기하 특강이 팔립니다. 4개 다 듣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뭐 학원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매출이. 근데 제가 볼 때 돈이 너무 아깝고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미루게 되거든요. 내신 휴강 기간이 정말 소중해요. 논술러들은. 내신 휴강 기간에 뭐 해야 됩니까?
내신이요? 물론 내신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소수 있죠. 하지만 제가 비유 하나 할까요? 바닷물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싱거워지지 않잖아요. 이미 확정된 내신에 아무리 3학년 1학기 내신을 들어부어도 이미 심정지한 내신이 심폐소생되지 않잖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사실. 그렇죠? 물론 연세대학교 정시에 내신 들어가니까 내신 챙겨야 된다는 식으로 설득하시는 내신 학원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다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모든 설명회 때마다 하는 말이 입시를 공부하랍니다. 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연결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통계라는 게요. 이런 통계라는 게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한다는 게 뭐냐면 통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내신학원 원장이어서 내신 강의 팔아야 되면 어머님들 한양대, 연세대, 정시에 내신 반영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내신 챙겨야죠 하면서 설득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연세대 내신 1000점 만점에 50점 들어가죠. 근데 50점 중에 40 몇 점이 기본 점수죠. 그리고 내신 1.0인 친구와 9.0인 친구가 같은 학교에 쓰지 않겠죠. 내신 2등급 때부터 5등급 때까지 봤을 때 2등급 때 5등급 때의 차이가 수능 수학 0.3점인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내신 반영하는 척하는 거예요. 연세대가.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내신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씹소낸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신할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3주의 기간.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밀린 브릿지 풀어야죠. 밀린 시대인지 기출문제지 풀어야죠. 밀린 엑셀러레이터, 밀린 EBS 분석서 풀어야죠. 그거 하는 날 아닙니까? 어머니들 슬슬 느낄 텐데요. 개학하니까 현역은 공부 시간이 없다는 거 슬슬 느낄 텐데 느끼죠.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은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나와요. 국어가 안 나와요. 왜? 학교에서 자습할 수 있는 과목은 수학뿐입니다.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선생님 수업하실 때 몰래 자습을 한다 칩시다. 선생님 수업하는 소음이라 하면 좀 그렇고 소리 때문에 국어 공부 못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야 할 수 있는 게 국어 공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국어 공부하려면 조용한 자리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그게 고3이 쉽지가 않아요. 독서실 가는 학생들 소수죠. 근데 국어라는 과목이 이건 제가 분석한 건데 제가 뭐 물론 국어 100분이 94 출신이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저 때는 문이과 따로 등급을 냈어요. 이과끼리 100분이 94면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세요. 국어가 약하다는 말이 사실 이제 좀 이상한 말이다. 국어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독서, 문학, 언매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독서가 약합니다. 문학이 약합니다. 언매가 약합니다. 이 말도 좀 애매한 게 독서도 이제 제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 뭐 인문사회, 철학,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문학도 마찬가지로 소설, 시, 뭐 고전 뭐 있을 텐데 애들 보면요. 이제 이번 시험은 이걸 못했다가 저번 시험은 이걸 못했다가 이런 경우보다는 꾸준히 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국어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 대부분이 얘는 강해요. 얘가 약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같은 강의를 진행한다고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사실 그러잖아요. 그 반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문과, 이과 다 같이 섞여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 강사라고 생각할게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이 학생은 인문사회가 약하고 이 친구는 과학기술 약하고 이 친구는 시가 약하고 이 친구는 현대 소설이 약해요. 자,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통 수업을 준비할까요?
간단합니다. 비패입니다. 비패식 수업을 준비합니다. 보통 비패식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비패를 딱 깔아놓으면 전부 다 먹어봐야지 이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요거 10지문을 숙제로 냈다고 칠게요. 많이 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군지혜들 특징이 숙제를 잘해간단 말이죠. 그렇죠? 장점이 숙제를 잘해간다. 단점은 화요일 학원 숙제를 월요일에 한다.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이 국어라는 과목이 자기가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루는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부터 할까요? 얘부터 해요. 그리고 얘를 좀 덜 해가요. 반복. 그래서 계속 얘를 잘하고 계속 얘를 못해요. 점수가 고정돼요. 이게 국어. 보통. 그럼 어떤 학생들이 점수가 오르냐? 보통 이제 국어는 혼자 올리는 거다 이런 걸 이제 고득점 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쌤이 이렇게 10개 주면은 얘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얘를 안 해서 세이브된 시간이 2시간 있으면 그 2시간만큼이 남으니까 내가 따로 얘를 10집은 더 구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쌤이 비패를 깔아준다고 이렇게 하나씩 이게 아니라 쌤은 비패를 깔 수밖에 없는 입장의 사람이에요. 다 같이 수업 들으니까. 그 중에서 물론 다 해가면 좋겠지만 내가 급한 거 먼저 골라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실제로 이감, 상상 이런 데서 인문, 철학, 사회, 지문 100개 모아놓은 문제집 있어요. 나온 지 한 6년 됐나?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본인의 약점을 메꿀 수 있는 기회. 내신 휴강기간. 그렇죠? 근데 그때 내신한다는 핑계로 수능 과목 다 드랍하고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밀린 과제 및 본인이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추가 학습을 하는 기간이 내신 휴강 기간이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쌤, 저는 내신이 좋은데요? 그럼 넌 내신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다수의 내신이 아쉬운 친구들은 참고로 애매한 내신이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뜨거운 이런 느낌? 그런 말은 없어요. 애매한데라고 느끼면 사실 애매하지 않은 거예요. 좀 좋은데 하면 좀 애매한 거일 수 있어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신 휴강 기간을 논술 파이터들은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확통기하 학습 어떻게 하냐는 건데 주제는 간단합니다. 국어 여기까지 해버렸는데 여름방학까지 확통기하를 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마스터라 했습니까? 기반을 마련하라고요. 애들이 착각하는 게 미적분이 양이 많아서 확통기하도 양이 많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확통기하 합쳐도 미적한테 안 됩니다. 확통기하 양은 많지 않아요. 더구나 수능 확통기하가 아니라 논술 확통기하는 더더욱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70% 정도 이해됐다 싶으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80%, 90%로 가야 되는데 70%가 이해가 됐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해서 강의만 들어요. 특강만 신청해요. 결제만 해요. 이거 안 돼요. 학생이 조금 됐다 싶으면 바로 확통기하 문제를 틈틈이 풀어야 돼요. 약간 이제 뭐 그런 거죠. 꾸준히 풀라고는 안 해요.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짜투리 시간 10분 남았다. 그럴 때 확통기하 한 문제씩 풀고 이 정도 해야 된다. 근데 뭘 해야 학생은 움직일까요? 가능성을 보여줘야 움직여요. 본인이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합격하겠는데?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가끔 제 설명에 학생들 데려오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학생들 데려오시는 분들 보면은 학생이 처음에는 막 끌려옵니다. 설명이 끝날 때쯤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건데 얘입니다. 모의논술. 모의논술이라고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실시합니다. 본인이 꼭 갈 학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의논술 실시하고 이런 채점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본인의 성적표를 받아봅니다. 자,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치고 5월에 복수한다, 6월에 복수한다, 7월에 복수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적표가 나와서 눈에 결과가 보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확통기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12월 16일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보여줘야 학생이 움직입니다. 성적표를. 하지만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움직이지 않아요. 학생들이. 왜? 내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시작만 하면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점수를 보고 학생이 이런 성적표를 보통 많이 받아봅니다. 쌤, 얘는 잘 보고 얘는 잘 봤는데 얘는 17점밖에 안 돼요. 왜 17점밖에 안 될까요? 확통입니다. 내가 미적을 33점 만점에 33점 받아봤자 확통에서 17점 받으면 답이 없구나. 이거를 본인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느끼고, 근데 확통 문제 해설 보니까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나도 이거 풀겠는데? 하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학생이 움직여요. 그래서 학생이 확통 기하를 하면 논술에 생각보다 가기 쉽다는 걸 느끼게 할 만한 모의 논술, 그리고 이런 데이터 통계 등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것도 제 역할인 거죠. 그래야 우리 학생분들이 움직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강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강한 팬심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의견도 있죠. 뭐 고객과, 고객과 이제 공급자지. 혹은 뭐 선생님들은 학생을 돈으로 보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논술이라는 과목이 되게 남탓 당하기 좋은 과목이어서 되게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과 강사의 관계가 약간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 뭐 이런 느낌이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PPT 보여주면서 가능성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하시죠. 뭐 이런 포지션인 건데, 가능성을 보여주면 학생이 확통기하를 할 수 있는 거고, 학생이 내신 휴강 기간에, 중간고사 휴강 기간에 확통 공부하고,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 기하 공부하고, 마스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공부한 다음에 조금 좀 알겠다 싶을 때 틈틈이 확통기하 논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친구들은 계속 뒤로 미룰 때 본인은 돼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미적분 논술은 비메디컬은 난이도가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확통기하 중요도가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학교들은 육각형형 인재를 선발해요. 미적분을 특히 잘하는 월등한 학생이 아니라 수학, 공통수학이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학,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육각형 다 잘하는 학생. 대신 주의사항, 육각형이 좀 작아요. 큰 육각형은 아니에요. 기본이 돼 있는 골고루 공부한 학생인가를 보고 있어요. 특히 고대, 작년 고대 문제 보면은 내신이 좋은 학생이 전 잘 봤을 거라 생각해요. 고대 논술. 내신이 좋다는 건 확통기하를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내신이 좋기 때문에 논술을 미리 하지는 않았을 거다. 거로 논술에 나오는 어려운 미적분 나오면 털렸을 거다. 근데 고대가 작년에 미적분 수투가 쉬워요. 작수 수학 84 이상이면 다 풀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확통기하가 까다로웠을 거예요. 왜? 수능 끝나고 가장 빠르게 실시된 학교다 보니까 벼락치기 불가능했어요. 확통기하 공부해 본 적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했다는 거죠. 이런 육각형형 인재 선발로 좀 넘어갔다. 미적분 너무 쉬워졌다를 느껴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갈아엎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저번 주에 공지했어요. 수업 난이도 낮추고 교재 갈아엎고 대신 문제 많이 풀 건데 너네는 폼을 유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미적분을 매우 잘하지 않아도 확통기하를 잘하면 됐습니까? 괜찮다는 거죠. 이게 비메디컬이고. 그리고 메디컬의 경우는 어느 학교 쓸지 정해놔라. 이게 이제 미적분이 진짜 살기가 느껴지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확통기하에 부담이 있다면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거든요. 내가 확통기하 하는데 시간 쓰면 최저 못 맞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느 학교 쓸지 미리 정해놓으면 확통기하 안 들어가는 학교로 6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쓸지 정해놓고 하시고요. 그리고 미적분, 수능 미적분 다 맞출 수 있게 공부하시면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 길러질 거 아니에요. 빨리 푸는 게 요즘 좀 대세다. 어려운 문제 푸는 능력부터 중요하지만 요즘은 스피드런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쓰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최근 2개년 전국 메디컬 기출은 다 풀어보는 게 좋다. 그럼에도 최저가 제일 중요하다. 최저 충족률은 보통 20% 내외입니다. 20% 내외. 그러니까 5명이 의대 논술을 지원하면 4명은 시험장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진짜 아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의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예. 물투와투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예. 올해는 꼭 가겠죠. 자, 그리고 모의노술 활용하시고, 모의노술은 각 대학 입학처에서 올라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각 대학교 입학처 확인 못할 것 같으면 로물콘에 상주에 계시면 누군가 올려줍니다. 예. 자, 다음 내신 휴강 기간 이용해서 확통기 어떻게 학습합니까? 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책을 가져왔어요. 책을 가져왔는데 제 책인데, 저는 학생들이 확통기하를 개념을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려 하는 게 문제라 생각해요. 개념을 한 70%만 알면 나머지 30%는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특히 확통은.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내용 학습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막 그렇게 딥한 내용은 필요 없고 적당히 내용 학습한 다음에 이 개념에서 보통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학습을 한 다음에 바로 논술 문제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뭐다? 연습 문제. 수능 특강 정도의 연습 문제를 풀고 연습 문제 풀면서 이제 좀 할 것 같다 하면 이제 논술 문제. 논술 문제입니다. 쌤 저는 한양대 논술 쓸 거니까 한양대 논술 확통만 풀면 되겠네요? 그럴 리가 있나. 이게요. 다양한 학교의 논술을 풀면서 확통기하 문제가 뭐야? 얘네 왜 냈던 거 또 내? 뭐야? 얘네 왜 새로운 걸 안 내고 냈던 걸 또 내? 를 느껴야 돼요. 자, 말하겠습니다. 왜 냈던 걸 또 낼까요? 또 틀려주니까. 새로운 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예시로 이거 좀 충격적인데 재작년 연세대 논술 문제인데 얘가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 위 이렇게 오른쪽 위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동안 방향 전환을 5번, 방향 전환 5번에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재작년 연세대. 작년 한양대가 방향 전환을 4번 할 확률, 4번 할 경우에서 7번 할 경우에서 풀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쌤 한양대가 연세대 뺏겼네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학교가 뭐 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장담하는데 둘 다 다른 데서 뺏긴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는 학교만 풀지 말고 확통기하는 정말 모든 학교가 문제를 돌렸으니까 확통기하는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돼요. 이 교재 188페이지인데 이 안에 논술 문제 50개밖에 없어요. 거의 다 연습 문제예요. 해설지고. 그래서 이거 팔 겁니다. 조만간 로물콘에 올라갈 건데 19,900원에 팔 거예요. 비재원생한테. 재원생들은 그냥 줍니다. 그래서 판 돈 모아가지고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조만간 올라갈 건데 100% 이해한 다음에 문제풀이 하지 말 것. 연습 문제로 30%를 채울 것. 그리고 기하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돌고 돌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그냥 많이 풀어라. 그리고 이 학교가 어디서 문제 베껴온지 알아내는 거는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비슷한 예시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4개가 풀이가 똑같습니다. 이 학교 거랑 이 학교 거랑 이 학교 거랑 이 학교 거랑 뭐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냥 많이 푸는 게 짱이다. 많이 풀어서 제가 말하잖아요. 수리논술 합격의 비결은 첨삭이 아닙니다. 인문논술이랑 착각하지 마세요. 첨삭이 아니라 그냥 잘 풀면 됩니다. 빠르게 잘 푸는 거는 익숙한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즉 문제를 겁나 많이 풀면 시험장 가서 봤던 거 했던 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짱이에요. 많이 푸는 게 짱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점수 받아보고 이 점수면 어디 갈 수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90분 시험 보면 저야
수업 날로 먹고 편하죠. 하지만 학생들이 진짜 그래요. 상반기에는 30분 주나 90분 주나 애 답안지가 똑같아요. 그럼 애가 60분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이게 요즘 논술 경향이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 방법. 쌤 첨삭이요 하는데 자 첨삭을 어떻게 하는지를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대학교 공식 유튜브입니다. 중앙대학교 유튜브 입학처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중앙대 선배님들이 나와서 진행을 해주세요. 이 논술 답안지는 1에서 몇 점을 받았고 1에서 몇 점 받았고 아까 글씨 얘기 나왔는데 글씨가 더러워서 감점 당할 뻔했다는 얘기도 해요. 이 사람이 70군지 30군지 안 읽힌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운이 나빴으면 감점 당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시청하시면 되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려면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시청해야겠죠. 그런데 중앙대는 확통기하가 100점 만점에 50점이죠. 확통기하 하고 문제 풀고 영상 봐야 된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뭐냐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논술 공부하기 편하라고 만들어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심지어 컨텐츠비를 받지 않아요.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주소 입력하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공짜로. 괜찮죠? 저도 매년 받아보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좋은 게 합격자 우수 답안을 넣어줘요. 실제 이 시험을 합격한 합격자의 우수 답안이 올라가요. 이게 총 2개인데 좌측에 있는 학생은 전체 답안지가 이렇게 한 장인데 전체 답안지의 반만큼만 사용해서 답을 작성했어요. 간략한 서술을 한 거죠. 합격자 우수 답안입니다. 쌤 반밖에 안 채웠는데요. 반밖에 안 채우면 뭐가 어때서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고3 12월에 부모님이랑 이제 재수를 하려면 재수 비용을 벌어와라 라는 합의가 돼가지고 재수 비용을 벌기 위해서 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최저 시급이 4,800원, 4,500원 이랬는데 조선소 시급이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소 개꿀하고 갔죠. 친구 2명 끌고 셋이서 갔는데 자 일단 친구 2명은 하루 만에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얘가 8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막노동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그냥 번거로운 일인데 우리가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8시간 안에 끝내야 돼 라는 생각에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그래서 5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8시간에 끝내야 될 일을 5시간 만에 끝냈으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작업 관리자분이 니네가 3시간 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사기가 저하된다 해서 우리가 치웠던 거를 다시 깔고 다시 치웠어요. 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조선소도 아니고 반만에 풀었다고 또 다시 적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이제 첨삭이 중요하고 분량이 중요하고 다 헛소리다. 제발 자 논술학원이 국수 영탐과 다르게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원이에요. 어머님들이 논술을 잘 모르니까 제가 막말로 갑자기 이제 좀 과장 보태겠습니다. 과장 보태서 이 논술에 요즘 대학교 미적분학이 많이 나온다. 대학교 미적분학을 풀면 적중도 가능하다. 근데 대학교 미적분학을 배워야 논술 갈 수 있다. 미적분학 특강 들어라 하면은 결제할걸요? 안 나올 거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학원이 하는 말 그리고 제가 하는 말마저도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이렇게 공개해줘요. 입학처가. 이거를 학생이 직접 보고 이렇게 적으면 붙는구나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셀프 첨삭이 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쌤이 첨삭 안 해주고 조교님이 해주십니까? 네. 근데 저는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해줘요. 남아서 해줘요. 저 매 수업 끝나고 1시간 이상 남아요. 근데 100명 수업하면 6명 남아요. 그럼 제가 94명한테 얘들아 가지마 이거 아니에요. 전 남는 학생들 절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시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만 풀어서 붙는 학생 그리고 얘가 악필 플러스
1번 문제 풀고 나서 2번 문제 푸니까 3번 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공간을 창출해서 풀었어요. 뭐 이래도 뭐 첨삭이 중요하다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고 물어본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양대학교가 채점을 관대하게 하는 학교는 맞습니다. 예. 근데 중앙대학교 합격자 우수답안도 여기 유튜브에서 공개하니까 보시면서 판단해 보세요. 정말 첨삭이 중요한 건지 첨삭이 상술인 건지. 1대1 첨삭 강조하면서 첨삭 없으면 떨어질 것처럼 만일 광고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답안 작성의 디테일 확실히 덜 중요해졌다. 그냥 빠르게 공부 끝내고 어디 쓸지 정하고 무한 실전 모의고사 반복이다. 물론 쌤 당장 실무 달리시죠? 지금 실전 모의고사 달리면 엉망된다. 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쌤이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겠죠. 그 학교 경향에 맞게. 그리고 학생은 시간 내에 최대한 간략하게 많이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피드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 얘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갔어야 됐다. 이런 피드백. 이런 피드백이 가능한 거고. 컨텐츠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그래서 이제 진짜 다행이에요. GPT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GPT 없었으면 제가 해외 문제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해외 문제 어떻게 제가 이제 내 해설이 맞는지 검증하는 게 그렇게 빨리 끝나겠습니까? GPT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GPT 덕분에 진짜 컨텐츠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문항 공모도 받을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대 석사과정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컨텐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선생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교재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악재인데 자, 최근 가천대학교 설명회 자료입니다. 이제 보시면 8개가 출제가 되고 합격자들이 평균적으로 4.1에서 4.2 문제 반 조금 넘게 푸니까 붙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 학교에 지원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죠. 자, 이 자료가 왜 공개됐을까요? 자,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는 얘라고. 그렇죠? 2024학년도 전국에서 수시 원서를 가장 많이 받은 학교 1위 어디입니까? 성균관대 1위. 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왜 성대가 1등일까요? 야, 논술에 미학기 안 나온대. 논술에 수원수도밖에 안 나온대. 나 수원수도 잘하는데. 나도 성균관대 가능? 하면서 이제 5명 뽑는 약대 3,300명이 몰리고 약대 하나 개설해가지고 3,300명이 2억 땡겼죠? 그렇죠? 야, 달달하다 달달해. 그렇죠? 그러니까 개나 소나 썼어요 솔직히 그때. 많이 썼죠. 그렇죠? 2등 가천대. 가천대학교가 그래서 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1등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의대 논술 40명이 생깁니다. 이 말이었구나. 40명 뽑는데 8,400명이 지원합니다. 2025학년도 수시원서 접수 1등 가천대학교. 그쵸. 자, 그러면 2026학년도도 1등 해야겠죠. 그쵸. 2025학년도 설명회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수능 수학 88점 이상만 나오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 이 말은 참입니다. 실제로 수능 수학 88점 이상인 친구들이 못 풀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단 제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 충분한 시간을 주고 8문제를 한 문제당 30분씩 주고 8문제를 풀어라 하면은 88점 이상 친구들 풉니다. 가천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80분 줄 테니까 8문제 풀어라. 다 풀어라. 수학 88점 이상이 못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은 아닌데 나쁜 말입니다. 이거
자, 하위 합격자들인데 40명 선발에 추합이 12명 돌았어요. 12명. 제가 이거 12명 돌았거든요. 52명 중에서 70에서 90%면 이제 37등부터 한 46등까지인데 그럼 추합 아니면 떨어졌을 학생들도 통계가 된 겁니다. 일단 최초합 컷이 아니에요. 추합 컷을 공개한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왜 점수로 공개 안 하고 문항수로 공개했을까? 이 통계가 본인이 이제 통계가 얼마나 우선인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 인문계열 졸업자들 대상으로 어느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지 조사 한번 해보자. 서울대 경제, 경영, 통계, 인문 딱 해봤더니 1등이 왜 서양학사과? 서양학과? 뭐지? 서양역사과가 왜? 이재용 씨가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통계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내신 학원 원장이에요. 어머님들이 우리 학원 내신 듣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주변에 정시 파이터들이 많고 수능 준비한다고 우리 학원을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신 학원이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매출 올려야겠다. 설명했다 이제. 어머님들 이거 보세요. 정시로 간 학생들 딱 통계 내보니까 이거 진학사 오피셜입니다 하고 이제 주요 대학들 고3이 못 붙어요. 다 N수가 붙어요 하면서 이제 수능 하지 마세요. 수능 해도 못 가요 하면서 내신 챙기세요 하면서 이런 자료로 설득을 하죠. 이 자료는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것도 있을 때마다 양측 후보가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잖아요. 통계를. 그런 것처럼 이거 보세요. 이 통계는 틀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3은 수능해도 정시로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신하자라고 딱 사용했잖아요. 여기서 어머님들은 이걸 지적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렇죠? 진학사 거예요. 이 통계가 조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고3에서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상위권인데 고3 상위권 대다수가 수시로 갑니까? 정시로 갑니까? 수시로 갑니다. 왜? 수능을 잘 본 상위권이면 내신이나 생기부가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애초에 현역 상위권 70%는 수시로 갑니다. 그쵸? 그러면 수능을 잘 본 상위권 중에 70%를 수시로 보내놓고 이게 수능 성적 통계가 아니라 정시 합격 통계잖아요. 그럼 상위 70%는 수시로 딱 빼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30%의 현역들과 N수생들끼리 이런 통계를 내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죠. 고3 중에서 수능 잘 본 학생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걔네가 이 통계에 안 잡히죠. 왜 수시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통계는 입맛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설명회 갈 때마다 위기의식을 주고 이런 설명에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분 입맛대로 해석해도 난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8문제가 있었는데 8문제가 있고 배점이 다 동일한가요? 배점이 15, 15, 20, 20, 25, 20, 20, 15입니다. 150점 만점이에요. 정말 나쁜 쓰레기 마인드를 먹는다면 25점짜리 문제가 있잖아. 25점짜리 문제 대상으로 통계를 냈을 땐 내 문제가 100점이죠. 150점 만점에 100점이죠. 그럼 100점 만점엔 66점이죠. 그리고 66점이 나오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78 정도 나오면 채점했을 때 66입니다. 78, 80, 150점 만점에. 그걸 환산하면 8문제 중에 5.6에서 6.4 정도 나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반만 맞춰도 돼? 2026학년도 수시 원서수 1위 가천대 이것도 원하는 거겠죠 이걸. 근데 소식이 있죠. 이거 보고도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천대가 원래 모집 정원이 40명이었죠.
작년에 130명까지 늘었죠. 그렇죠? 그리고 논술 40명 신설했습니다. 올해 다시 40명으로 줄어들 가능성 99.9%입니다. 가천대 입학처 관계자한테 제가 수소문한 결과 40명으로 줄어들 경우 논술 전형은 몇 명으로 줄까요? 선생님 곱하기 3분의 1요. 13명? 12명? 10명? 5명입니다. 작년에 추합까지 해서 50명 뽑았습니다. 50명이 5명으로 줄어드는데 50명대 통계 보여주면서 쓰라는 겁니다. 근데 씁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보자마자 가천대 실전 모의고사 10개 만들려다가 한양대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5명 뽑으면 가천대 안 쓸 거예요. 같은 날 한양대 의대 8명 뽑는데. 같은 날 이화여대 의대 5명 뽑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있죠. 마지막 정보입니다. 최근 핫했죠? 건양대학교 사례입니다. 건양대학교라고 충청도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가 원래 51명을 뽑다가 작년에 100명 증원했다가 다시 51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가능성 99%입니다. 물론 지금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누구도 몰라요 지금.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한 4주 전에 로물콘에 글을 썼는데 2024학년도가 이랬고 2026학년도가 이렇다면 2024학년도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듯이 이때의 모집 요강을 복붙할 것인가?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4주 전에. 뭐라고? 정원은 축소하지만 지역 인재는 포기 못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시 일반 전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논술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했습니다. 그 결과 이때 정시 일반 전형 13명 뽑았습니다. 전체 25.5%? 예, 섭섭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2025년 3월 28일, 25일 이때 건양대학교 홈페이지에 2026 전형 계획이 올라옵니다. 자, 전형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이니까 수정될 수 있어요. 확정이 아니에요. 수시 모집 요강 나오려면 5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전형 계획에 이게 5명이라고 뜬 거예요. 5명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3월 27일에 온라인상에서 27일 저녁에 밤에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래서 3월 28일 오전 9시죠. 뭡니까? 입학처 문 여는 시간. 수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청 전화합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했어요. 저도 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전화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100통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편의점에 이거 없어요 했을 때 거기 없으면 없어요 하는 것처럼 사실 이분들이 지금 의대 증원은 어떤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처 직원이 그냥 13명 뽑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계획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엄청 시달렸나 봐요. 이날 오후 4시에 갑자기 13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다? 계획이니까.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하죠. 일단 13이라 적어놓고 나중에 5로 바뀔 가능성 99%입니다. 그러면 쌤 어떻게 됩니까? 정시일반 전형이 줄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예정입니다. 솔직히 지금 의대 증원 어떻게 될지 예상해봐라.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일단 다음 우리나라 두목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의대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 총장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라. 이게 교육부에 내서 내릴 안이었고 교육부 총장들끼리 줌회의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줌회의 결과 건양대학교가 독단적으로 발표했을 리가 없어요. 협의가 된 겁니다. 이건.
협의가 됐는데 얘네가 눈치 없이 빨리 공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다, 다른 학교도 이런 식으로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70% 정도를 지역 인재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전체 모집 정원의 70%, 65%뭐 이 정도 되는 학생이 지역 인재로 뽑힌다고 가정해서 2024학년도 정원에서 그 비율대로 정시일반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시일반 전형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900몇 명인데 2월까지 있어서 전국 1000등 안에 들면 의대든 의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 1000등이 뭐다? 수학 100분이 98, 나머지 1컷이면 1000등입니다. 보통. 영어가 물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작년에 의대 지원돼 가지고 1167등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나 서울대 갈래요 있었겠죠. 자, 이 정도. 근데 올해 이 방식대로 정시일반을 줄이면 714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의대를 정시일반으로 가기 1.6배 빡세진 거예요. 물론 애초에 증원하지 않은 인서울의대, 수도권 의대 등은 예외이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입니다.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려야만 합니다. 27학년도는 더 심할 겁니다. 아마 더 심할 겁니다. 26학년도가 이렇게 손해를 먼저 봐주면 27학년도가 우린 안 돼요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27학년도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쌤, 그럼 논술은요? 논술도 아작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경북대 의대를 굉장히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북대 의대가 논술 정원이 2배 이상 들어요. 7에서 15까지 들어요. 그래서 많이 밀었는데 증원으로 인해서 논술 정원이 늘어났던 학교들은 아마 다시 줄 겁니다. 성대의대 5명 뽑다가 작년에 10명 뽑았죠. 논술로. 다시 5명 될 겁니다. 가천대의대 5명 될 겁니다. 경북대의대, 인하대의대, 아주대의대 반토막 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입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랑 같이 온다. 이 위기 중에 분명히 공부 열심히 하시면 보이는 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입시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궁금해하시는 논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 팀장님이 계세요. 연구소에서 전화 받고 계시는데 일단 이 모의논술 성적표 있잖아요. 작년에 원래 남자 팀장님이 계셨는데 일을 못 하셔가지고 잘렸어요. 근데 새로 여자 팀장님을 뽑았는데 제가 학부모님을 뽑았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배우고 있던 고3 학부모님을 뽑았어요. 리스키했죠. 왜? 걔가 붙어야 되니까. 그쵸? 이거 그 친구의 모의논술 답안이에요. 우리 팀장님 아들 답안이에요. 100점 만점에 74점 받았죠. B 판정 받았죠.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논술로 갔어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저한테 학생을 맡겨본 학부모님이시니까 커리큘럼이나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랑 이 시기에 어떤 고민하는지를 알아요.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상담할 때 언성 높이지 말아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상한 분들 계세요. 작년에 제가 학생들 장학금을 5천만 원 정도 뿌렸어요. 5천만 원을 뿌린 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연대 합격하면 30, 한양대 합격하면 30, 고대 50, 의대 200 이렇게 말했죠. 합격자가 많아봤자 한 몇십 명 나오면 한 2천만 원 쓰겠구나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5천을 썼는데 뭐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중앙대 이상만 이제 장학금 준다 했는데 건대도 달라 해서 줬더니 갑자기 이제 며칠까지 서류 작성해야 준다 했는데 서류 작성 안 해서 안 줬더니 뭐 이제 못 준다고 하니까 이제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막 대치동에 소문 낸다고 막 갑질하시는 어머니 계셨는데 제발 소문 내주세요. 제발. 예. 그리고 돈 아까워서 그래서 5천 썼겠습니까? 솔직히 5천 조금 아깝긴 했습니다. 저라고 5천이 안 아깝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협력 관계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리고 장학금 받은 애들이 소개해 주겠죠. 아,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얘기인데 뭐 커리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전 5월까지 기출 분석, 6월부터 학교별 분석을 합니다. 이때 비메디컬 반과 메디컬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업 진행하는 토요일 오전반, 일요일 오전반은 비메디컬 반이고 메디컬 반은 새로 생길 거예요. 6월 첫째 주 혹은 6평이 밀린다면 둘째 주 그렇게 생길 거고요. 저는 컨텐츠를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점, 저희가 교재 라인업이 이렇다는 점, 기출 분석, 학교별 분석, 실전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렇게 연구 열심히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진짜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클래스에서 확통기한은 수강생이든 비수강생이든 인강으로 들을 수 있다. 제가 왜 인강을 하냐? 특강 여러 번 결제하지 말고 인강으로 들으시고, 두 번째로 누군가는 유베이스, 누군가는 엄청 잘해, 누군가는 생판 노베, 누군가는 해본 적 있지만 까먹었어.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3번 만에 정리하는 확통, 3번 만에 정리하는 기하 해봤더니 답이 없더라. 인강으로 한 8강 정도, 확통 8강, 기하 8강 한 다음에 잘하는 학생은 4강만 듣고 약한 부분만 듣고 못하는 학생 8강 다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짱이겠더라. 여러 번 결제하지 말고. 이거 하시면 수강 기간은 올해 12월 1일까지입니다. 즉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볼 수 있어요. 이거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6월 실사반은 토요일 오후, 그러니까 오후 1시 반이든 2시든 개설이 될 거고요. 이때 메디컬 커리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학교별 분석을 하면서 기출 분석을 동시에 할 겁니다. 메디컬 반은. 그리고 준비하는 학교는 의대 논술 정원이 확정되고 나서 결정이 되겠지만 주요 메디컬들, 인서울 의대, 수도권 의대들 위주로 학교별 분석을 할 겁니다. 최저를 맞출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 와주시면 준비 잘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내기 전에 질문하실 분들, 남아서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로물콘 들어가서 우주선을 찾습니다. 우주선한테 쪽지를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차례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